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3편. 이 칼럼은 월드뷰 2022년 1월호에 실린 칼럼으로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우조 교수가 쓴 칼럼입니다. 8. 부실대학 청산정리법을 마련하고 대학의 자율경쟁 및 특성화와 강소형 대학을 추구한다. 조선, 철강, 반도체, 핸드폰, 가전, 자동차, 배터리, 화학 등 기업 경쟁력은 세계 최고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대학과 대학원의 국제 경쟁력은 매우 낮다. 대학을 정비하고 특화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의대 등 일부 전공을 제외하고 대학생의 복수 전공을 의무화한다. 장차 국가 경제력이나 대학 무상 교육을 고려해 대학 진학률을 적정화하고 전체 대학생의 80%는 이공계를 권장하며 인문사회계 대학은 분야별 20에서 30여 개로 줄여서 청년 실업을 줄인다. 대학의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립시립도립대학의 통폐합을 추진해 적정화를 추구한다. 한계 사립학교 설립자에게 자녀재산 일부를 환원해 명예로운 퇴진을 돕는 청산법을 마련하고 폐지된 학교 부지의 공동주택단지 조성 및 대학 대신 유초중 고등학교, 기성세대용 대학을 설립하도록 유도한다. 헌법 정신에 따라 교육부의 부당한 간섭을 피하고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 자율기능을 회복하고 국제적으로 개방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 9. 첨단 과학기술 교육 AI를 포함하여 직업 창출 능력이 높은 이공계 수업 시간 비중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린다. 수학, 과학, 기술, 공학은 공부하기 어렵고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취창업 가능성 등 사회적 수요는 높으므로 초, 중등학교 수업 시간의 50%로 비중을 높여야 수업부 진화가 줄어들고 사교육에 덜 기대며 길게 보아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다. 대신 사회과를 국제외교, 정치와 법, 경제 경영, 역사, 지리, 문화와 윤리 등 6개 영역으로 재정비한다. 모든 학생의 공식적 최종 교육은 직업준비 교육이므로 누구나 자격과 면허를 가지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도록 한다. 특히 상급학교 미진학자들은 3개월 1년 정도 직업기술 교육을 받고 의무 교육을 졸업하도록 한다. 직업고등학교와 직업전문대학을 통합해 4에서 6년제 등으로 첨단 직업 전문 교육을 특성화한다. 면허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지역별 청년 직업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해 그 편의를 돕는다. 10. 교육감 선거, 교장 공모제, 혁신학교, 국가교육위원회를 폐지한다. 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통합하여 지방교육행정조직을 교육지원청 40여 개로 일원화하면 자연스럽게 교육감 선거는 폐지된다. 교육감 선거는 일반인들의 관심 받기라 현직 교육감의 이름만 알려지기 때문에 삼선까지 12년 연임은 떼놓은 당상이다. 매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핑계로 현재 정당 지원 없이 광역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조직은 민노총이나 정교조밖에 없다. 2022년에도 교육감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면 이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제와 전자투개표를 폐지할 것과 한번 프리미엄이 높은 번호나 기호를 없애고 대신 정사각형 원형 투표지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은 후보자의 복잡한 한자어 이름을 보고 쓴다. 우리도 후보의 한글 이름을 보고 쓰는 기명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한 정교조의 지원을 입은 교육감이 정교조 교사를 발탁해 교감도 안 해본 이들을 교장 자리에 앉게 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폐지해야 한다. 대신 섬 지역 등의 부임을 꺼리는 소규모 학교에는 교장을 따로 둘 필요 없이 교사 중에서 교감을 발탁해 임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교조 출신이거나 그 조직의 지원을 받는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인원고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학부모들은 공부는 안 시키고 의식화 교육을 우선하는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한다. 그래서 특혜를 주면서도 교육 효과는 반감되는 혁신학교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반대 속에 입법 강행으로 이루어진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부, 국정과제를 챙기는 청와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업무가 겹칠 수밖에 없고 19명의 전문위원 중 여권 인사가 10명 이상이나 되어 정치적 입김을 차단할 수 없다. 이 기구는 국가교육회의의 뒷자리가 되어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공급자들의 독점적 장악이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폐지하고 한시적인 교육개혁기구나 대통령 자문기구로 그 업무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11.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교육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우선순위는 차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할 일이다. 첫째, 초등학교 1, 2학년 기초교육, 중학교 2, 3학년 진로지도,
고등학교 2, 3학년 진로 지도를 위해 담임 연임제를 시행한다. AI 개인 지도 교사의 투입이나 교사의 책임 지도제를 통해 학력 저하를 방지하고 부진화와 수학 포기자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유치원 누리 교육과정도 초, 중등 교육과정과 연계 통합해 개발 고시한다. 대신 특수학교나 특수집단을 위한 전문적 교육과정은 분리해 개발 고시한다. 기초학력은 유치원 높은 반에서 책임 지도하고 읽기, 쓰기, 세마기 등 학습 도구를 철저히 갖추도록 한다. 이로써 출발부터 학습 부진을 원천 제거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영어 말하기와 듣기를 도입한다. 셋째, 역사 교과서, 사회과 부도를 포함하여 판수누적형 교과서를 도입하고 교과서의 사용도가 낮은 교과목은 1인 1책 지급보다 학교용, 학년용, 학급용 등 교과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보급한다. 한글 전용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모든 교과서의 주요 용어는 현대 간편 한자어와 영어를 병기해서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인다. 넷째, 학교의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학기 학년제를 개선한다. 예를 들면 3월 1일에서 다음 해 2월 말의 학년도를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바꾸고 4분기제를 도입해 9주 집중수업 1주 평가 정리, 봄방학, 가을방학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는 국제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9월 학기제를 도입한다. 다섯째,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유초 중학생을 돌보는 온종일 돌봄 교실을 정부,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등이 협력해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 고교에서 제2외국어는 온라인 선택 수업으로 대체한다. 통번역기가 지원되므로 학기당 1개씩 언어기초 알파벳, 발음, 문법, 기초단어, 여행자 의사소통 정도와 생활권 문화 배우기로 전환하며 제2외국어는 대학에서 전문 직업적 필요로 본격 공부한다. 일곱째,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년제를 재검토해 중3에서 완결형 진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진로 상담, 지도, 교육, 체험 등의 성과를 확실히 담보하도록 한다. 여덟째, 대도시 인기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를 학교장은 입학 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를 유지할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전학생은 대기순 명단을 작성하고 결혼만 보충해 특정 지역의 과밀학급을 예방한다. 아홉째, 부의 대물림, 직업 지위의 대물림이 되어 현대판 음서제가 되는 법전원, 의전원, 외교원을 폐지하고 고시를 부활한다. 고시 낭인을 제도에 의해 줄이기 위해 1차 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 10번째, 박사학위 남발, 학위장사, 학력 인플레가 심각하므로 스웨덴 등에서 하듯이 해당 분야 최고 권위를 갖는 국가박사제 도입을 검토한다. 박사학위를 3단계, 국가총장 지도교수 부여 학위로 정비한다. 11번째, 교육 효과가 가장 큰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 현재 1인당 연 500만 원을 1천만 원으로 증액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의 질과 교원의 자격 수준을 높이고 모든 취약전 교육을 유아학교로 개칭하여 출발점에서 차별이 없도록 한다. 다음 표는 필자가 주변의 교육자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1년 9월 1일에서 5일까지 차기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조사한 것이다. 전체 21개 항목을 제시하고 그중 10개를 고르도록 한 결과이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교육부나 국민 대부분이 교육개혁에 관해 관심이 적으나 길게 보면 국가의 기초는 성숙한 국민 형성 교육에 있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도 국방, 안보, 외교, 정치, 경제, 보건 등 긴급한 사안이 많지만 교육도 돌아보길 간곡히 바란다.